여러분이 굉장히 용법 구분을 어려워하는데 용법 구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좀 당황스러우시죠? 여기를 좀 쉽게 푸는 방법 몇 가지 공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 노트나 데일리 카드나 여러분이 필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좀 필기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필기만으로도 사실 정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아주 꿀팁이 될 거니까 메모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 무슨 용법 얘기만 하면 막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해석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명사적 용법의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써보세요. 형용사적 용법은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당연히 뭔지 아실 거예요. 뭐뭐 할, 뭐뭐 하는. 자, 이렇게 쓰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사적 용법은 사실 해석법이 좀 다양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법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 외에도 좀 많은데 위해서 정도의 대표적인 해석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의 해석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너무 편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한번 넘어와 볼게요. 나는 원한다. 뭘 원하냐 하면 이 케이크를 요리하는 것을 원한다. 잠깐. 여기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들어갔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구나 하고 이렇게 체크하면 사실 아주 이상적인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신 분들은 해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해석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풀고 싶다. 혹은 내가 해석이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은요. 투부정사와 문장에서의 관계, 위치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투부정사의 위치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빠르게 투부정사의 위치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위치만 보이기만 하면 답은 이거. 이렇게 100% 정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볼게요.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투부정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답을 명사적 용법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는데 컴마가 보이는 순간 부사적 용법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해석을 안 해도 투부정사의 위치만 봐도 여러분 100%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지금 방금 내가 필기한 이거 가지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4번 문제.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온 거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중간에 컴마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컴마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볼 것도 없이 부사.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쉽죠? 또 보겠습니다. 8번 문제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는데 컴마가 없네요.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100% 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명사적 용법의 체크. 이렇게 위치로 100%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여러분이 좀 찝찝하시면 위치로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석으로 점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답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땐 여러분이 컴마의 위치만 봐도 명사적 용법인지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지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번에도 해석이 아니라 위치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옵니다. 우린 동사 항상 세모로 하니까 세모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뒤가 아니라 약간 띄우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투부정사의 위치가 동사 뒤에 있을 때, 좀 전에는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투부정사가 동사 뒤에 위치할 때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면 이 경우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거고요. 바로 뒤가 아니라 약간 동사에서 조금 더 뒤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문제 풀 때는요. 동사에 세모를 치는 습관이 굉장히 편할 텐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을 볼 거냐 하면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6번 문제 와보세요. 자, 주어, 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명사적 용법에 체크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해석을 해봐도 되는데 검토하실 때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 바로 뒤가 아니라 약간 띄우고 투부정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바로 부사적 용법에 체크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 두 번째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위치할 때 바로 뒤에 있느냐, 조금 띄우고 나오느냐로 명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핵심이 뭡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 명사가 웬만큼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명사나 투부정사가 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해진 명사 몇 가지를 필기하시고 외워두시면 거의 3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해석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요. 자, 암기를 하면 좋은 명사 몇 가지를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띵으로 끝나는 명사, 웨이로 끝나는 웨이 명사, 타임, 시간. 이 세 개의 명사는요, 진짜 사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thing, way, time이 나오면 거의 여러분은 형용사에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thing, way, time 이런 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에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13번 와보세요. 띵이라는 명사 바로 뒤에 to가 보이는 순간 그냥 형용사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다른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24번 한번 보시겠어요? nothing이라는 명사 바로 뒤에 띵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는 볼 것도 없이 형용사에 체크. 22번 way라는 명사 뒤에 to가 나왔다. way는 정말 자주 쓰이는 형용사적 용법에 수식을 받는 명사예요. 형용사적 용법 체크. 17번 보겠습니다. anything, 띵으로 끝나는 명사도 역시 투부정사가 바로 뒤에 오는 경우 그냥 볼 것도 없이 형용사적 용법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thing, way, time 명사는 외워두시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전부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아주 많은 예외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꿀팁을 세 가지 정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전에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하면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데 답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적 용법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필기를 해볼게요.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 명사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지 아닌지 해석을 살짝은 사실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해석 자체가 귀찮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조금 띄우고 투부정사를 쓰면 우리 좀 전에 부사에 체크를 하기로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사, 투부정사의 부사 앞에 이 명사가 있다면 이거는 수식이 아닌 경우일 건데 얘를 보지 마시고 이 동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동사가 특정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요. 부사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앞에 명사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동사를 암기해놨다가 이 동사가 보이는 순간 명사로 수식을 넣어서 형용사로 볼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바로 부사를 답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tudy, use, work, walk, go. go는 주로 과거형 went로 변신을 해서 많이 나옵니다. 요 정도만 알아놔도 사실 진짜 많이 도움될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자,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주어 동사의 work가 딱 보이는 순간 그 뒤에 투부정사는 앞에 팩토리를 수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work란 동사가 보이면 여러분은 부사적 용법에 체크합니다. 여기 work 보이시나요? 네, 동사가 우선입니다. 뒤에 문제로 좀 넘어가서 예제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42번 같은 경우에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구나. 형용사 체크하지 마시고요. 동사가 went가 나왔는데 went는 go의 과거형이죠. 여기 보시면 네, go라는 동사가 있다. 볼 것도 없이 부사적 용법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44번도 볼까요? use라는 동사 보이시나요? 선생님 여기 to 부정사가 명사 this를 수식하나요? 아니요. use라는 동사가 보이면 우리는 딴 거 생각하지 않고 부사적 용법에 체크를 해줍니다.
47번 보겠습니다. went라는 동사가 보이는 순간 투부정사가 막 수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사적용법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필기를 못 따라 하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법 우리가 검토할 때 쓸 수 있는 거. 투부정사의 위치는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일 때 컴마 유무를 보고 명사 부사에 체크할 수 있다 그랬고요.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위치할 때는 바로 뒤에 있는지를 확인하자. 네. 그리고 조금 띄우고 투부정사가 위치할 때는 부사일 확률이 높다. 의심이 되면 해석을 한번 해보면 좋다. think, wait, time이라는 명사 뒤에 투가 나오면 볼 것도 없이 형용사. 그다음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이 명사 수식이 아닌 부사의 체크가 돼야 되는 경우는 동사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자주 나오는 동사 study, go의 과거형 went, use, work 이런 동사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필기를 잘 유의하시고요. 문제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